홍준표 도지사 주민 소환 청구 수의민 구속을 두고 경찰의 편파 불공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6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경남도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지난 주말 지역 곳곳에서는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시국대회가 열렸습니다. 경남도 내 파프리카 재배 농민들이 해마다 내는 종자 수입 로열티가 120억 원에 달하면서 종자 국산화가 시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홍준표 도지사 주민 소환 청구 수의민 구속을 두고 경찰의 편파 불공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짜맞추기식 수사로 치졸한 보복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속된 학부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경남지방경찰청 앞으로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도지사 주민 소환 서명 위조 혐의로 구속된 학부모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주민 소환 강압 수사 규탄 기자회견이 있던 13일, 경찰은 수임자 중 한 명인 학부모 이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학부모에게 무상급식 서명부 서명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지사 주민 소환 청구서 명부에 옮겨 적는 방법으로 총 160여 명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서명부에는 생년월일 기입란이 없어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공평한 수사라는 말장난으로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수사 결과를 정해놓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지사 측근이 허위 조작 서명을 하여 구속자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쪽에도 똑같이 구속자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으며 위법 사실의 질과 양에 관계없이 양쪽에 공정한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공평성이라는 터무니없는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과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주민 소환에 참여한 학부모에 대한 치졸한 보복 수사에 불과하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만 명에 가까운 도민들의 개인정보를 빼내어서 산으로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많은 분들이 규탄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는 누구나 봐도 홍준표가 있을 거라는 것을 다들 의심을 하는데 도지사 사무실 압수수색조차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소환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학부모를 구속시킨 것, 이것은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학부모들에 대한 탄압입니다. 홍준표 주민소환에 대한 학부모들에 대한 이 보복, 정치적 보복 행위입니다. 한편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구속된 학부모의 즉각 석방과 강압적 수사를 중단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2016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 지난 1년간의 도정과 시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첫 시간으로 올해 유독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홍준표 지사의 경남도정. 홍 지사의 도정 지난 1년의 도민들의 눈초리는 따가운데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취임 이후 가장 다사다난했던 2016년. 2016년 한 해 경남도정을 되돌아보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경남도정 지난 1년은 경남도에서 보는 평가와 경남 도민들이 바라보는 도정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우선 경남도와 홍준표 도지사가 평가하는 경남도정의 포커스는 채무제로와 경남미래 50년입니다. 강력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남도는 채무제로를 이뤄냈고
선심성 사업 폐지와 복지 누수 차단 등 행정 재정 개혁을 통한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서민자녀 4단계 교육 지원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올해만 7만여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교육 복지 카드를 지급했고 서민자녀 대학 입학생에겐 장학금을, 그리고 2018년에 문을 열 남명학사도 지난 1년간 이뤄낸 성과입니다. 경남도의 이러한 자체 평가에 경남도민들은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1억 원 뇌물수수 관련 재판, 일명 성완종 리스트와 무상급식 중단으로 시작된 홍지사 주민소환 운동 등, 또한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주민소환과 관련해서도 홍지사의 측근들이 허위 서명에 직접 가담하면서 측근들의 징역형으로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경남 도민들에겐 경남도가 평가하는 성과보단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러한 문제들이 지난 1년간의 경남도정을 평가하는 겁니다. 불통행정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정도로 정말 경남 도민들에겐 잊을 수 없는 지난 1년이었을 것입니다. 경남도정 사상 최초 청렴도 1위 달성이니 채무제로니 하는 성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가오는 2017년에는 좀 더 도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도정을 이뤄나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는 18일 창원시청 광장에서 제8차 경남 시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국대회는 만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인 김재동 씨의 사회로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만민공동회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방송인 김재동 씨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를 입법권은 국민에 속하고 국회가 행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신속한 인용 결정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시국대회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창원 시내를 행진하며 대통령 퇴진을 외쳤습니다. 지난 16일 창원시 마산하포구 창동 상산길에서 마산 YMCA가 주관하는 박근혜 즉각퇴진 마산 시국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는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정적인 사물놀이와 난타 공연으로 집회가 시작됐고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으며 마산 청소년 YMCA 소속 학생들은 18세 참정권 실현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은 거리 행진을 하며 박 대통령 즉각퇴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창동 상인의 한 관계자는 상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집회라며 통행로 확보도 돼 있지 않고 안전 문제도 있는 데다 영업에도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며 사전에 협조 요청을 했다는 주최 측과 마찰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남도 내 파프리카 재배 농민들이 해마다 내는 종자 수입 로얄티가 1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돈에서 사용하는 파프리카 종자의 경우 국산 품종이 없어 네덜란드에서 전량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액 가운데 최대 3%가량을 로얄티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파프리카 재배 농가는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10년 전 20억 원 규모였던 종자비가 6배 정도로 올라 종자의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내년에 행복학교로 운영할 17개 교를 최종 선정해 내년 1월 인증패를 받고 직무 연수 등을 통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2017년도 행복학교 공모에 참여한 25곳의 학교를 심사해 유치원 1곳, 초등학교 9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1곳 등 총 17곳으로 선정하면서 이로써 경남형 혁신학교로 불리는 행복학교는 총 38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행복학교는 민주학교 문화조성, 배움 중심 수업, 전문적 학습 공동체, 민주적 소통 문화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중점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한 번 지정되면 4년간 행복학교로 운영되고 관내에선 고성 대흥초등학교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교육부가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하고
내년 전국 각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1.5% 이하로 정했습니다. 이는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지난 2012학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최근 낮아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반영된 결과로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4년에서 2016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의 1.5배인 1.5%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이 같은 법제화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은 높다며 내년에도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과 함께 각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위해 독려할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성동산업 마산조선소 부지에 있는 7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의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성동산업은 지난 2008년 270억여 원을 들여 골리앗 크레인을 만들었지만 조선업 불황으로 자금난에 빠지자 법원 경매를 통해 루마니아의 한 조선소와 매각 계약을 맺었으며 철거업체는 올해 말까지 해체를 완료한 후 루마니아로 보낼 예정입니다. 한편 앞서 성동산업의 터의 분할 매각으로 입주기업과 창원시 측으로부터 해체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크레인 해체 후 내년 상반기부터 기계, 항공기, 원자력 부품 등의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12월 말까지 관내 시내 마을버스 교통카드 단말기를 최신형 단말기로 전면 교체하고 주요 노선에 대해 복수 하차 단말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350대에 대한 복수 하차 단말기 도입은 하차 승객의 대기 행렬 해소로 기존 환승 이용객의 하차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교통카드 시스템 교체에 앞서 3개월간 300대의 신형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필드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오류 원인을 완벽하게 보완했다며 앞으로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통카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거제 대구수산물축제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0회 거제 대구수산물축제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거제시 장목면 외포항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거제 지역 수산물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축제에서는 대구 떡국 나누기, 수산물 먹거리 장터 등 먹거리 행사를 비롯해 대구 직거래 장터, 대구 포토존 등 다양한 참여 행사가 펼쳐졌으며 특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낭만 콘서트와 송년 멀티미디어 불꽃쇼 등으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한편 거제시 시어 대구는 겨울철 외포 해역을 중심으로 잡히는 대표적 어종으로 매년 12월 중순부터 1월 말 사이 어획량이 증가하고 맛도 최고라 해서 겨울 진객으로도 불립니다. 대우조선이 5개월 만에 그리스 최대 해운사로부터 17만 3,400세제곱미터 규모의 LNG FSRU 한 척을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LNG선은 길이 295m, 너비 46m 규모로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20년 상반기 인도될 예정입니다. AI가 영남권으로 확대되면서 거제, 통영, 고성도 AI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 시군들은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거점 소독, 농가 임상검사 및 예찰, 소독약품 공급 지원, 면동 수시 예찰 활동을 통해 AI 유입 차단에 나설 방침입니다. 고성군 고성읍에서 지진 활성단층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가 지난 16일 창원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고성읍 사무소 50m 옆 도로공사 과정에서 활성 단층이 확인됐다며 경남 지역도 지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부터 2017년 1월 8일까지 3주간 모든 선박에 대한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펼칠 방침입니다.
해경은 음주 후 출항하거나 음주 다음 날 숙취 상태로 운항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선박 운항 중은 물론 운항 전에도 음주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창원경륜공단이 성과 연봉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직원 투표를 통해 오는 2018년부터 성과 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내년 한 해 동안 성과 연봉제 실시에 따른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노력은 물론 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통영시가 주식회사 코스모스와 마케팅 계약을 연장 체결함에 따라 중국, 미국 등을 포함한 국내외 판매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 기간까지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매년 최소 3천만 원 이상을 시 세외 수입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통영소방서는 지난 17일 미륵산 등산로 입구에서 통영시와 합동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등산로 입구에서 안내문을 배부하며 산불 예방을 홍보했습니다. 고성군청 공무원 자원봉사단은 지난 17일 고성애육원을 방문해 12월 정례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단은 이날 마른 고추 선별, 시설 청소 등의 활동과 함께 생활아동 31명에게 봉사자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거제시 장목면 주민자치위원회와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 장목면 지부는 지난 16일 2016년 주민자치와 나다운이 함께하는 송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웃는 얼굴과 말씨로 다시 올 거제 만들기를 주제로 한 초청 강의를 들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원시 문화동 새마을 부녀회는 지난 16일 관내 저소득 노인 가정에 사랑의 일부 30채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배경숙 문화동 새마을 부녀회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올겨울 어르신들이 난방비를 조금이나마 덜고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통영초등학교는 지난 15일 나눔과 배품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통영 알뜰장터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알뜰장터는 가정에서 기증받은 장난감, 도서 등을 판매하며 건전한 소비 문화를 형성하고 물건을 사고 남은 돈을 기부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는 데 적극 참여했습니다. 거제시 고현동 자율방재단은 지난 14일 고현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폭설 대비 수방자재 점검 및 위험지역 예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활동에서는 수방자재 확보량과 사용 여부를 점검했으며 자율방재단은 폭설 대비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꾸준히 펼칠 계획입니다. 고성군에서 참 고마운 가게 88호점을 운영하는 이미자 씨는 지난 1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고성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7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협의체는 아이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이미자 씨의 바람에 따라 기탁받은 성금을 소외계층의 난방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군은 지난 17일 팔룡산 봉암수원지 일원에서 올해를 갈무리하는 사랑으로 걷는 데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봉암수원지 입구에서 둘레길을 돌아오는 총 4km 구간으로 진행됐으며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행사의 열기를 달궜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